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물리 단원을 공부를 하고 이제 2단원인 지구 시스템, 지구과학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모두 더운데 고생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지구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어떤 변화를 통해서 직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교과서는 110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쪽부터 이제 지구 시스템의 구성을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115쪽까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 판서를 이제 선생님이 올려준 그 유인물을 가지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과서는 111쪽부터 115쪽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익숙하게 접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쉬운 부분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구 시스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자, 똑같은 용어가 뭐가 있냐면 개라는 게 있어요. 자, 개 많이 들어봤죠? 지구개, 태양개 이런 식으로 이 개라는 것이 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개라고 하는 것들을 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 태양계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도 앞에 개가 붙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는 전체고 얘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쵸? 태양, 뭐 행성, 위성, 뭐 소행성, 해성 이런 것들 전체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이 전체를 이루어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다른 말로 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는구나, 이걸 부르는 용어가 시스템이구나 라고 용어를 좀 정립을 해두고 들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지구 시스템, 다른 말로 지구개라고 하는 거에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자, 여기 사진을 보세요. 자, 이게들이 구성 요소예요. 뭐가 보이죠, 지금? 공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권이라고 해요, 기권. 그럼 두 번째, 자, 물이 보여요. 자, 이건 뭐라고 할까요? 그쵸, 수권. 그럼 세 번째, 자, 땅이 보이죠? 이런 것들 우리는 직권이라고 합니다, 직권. 그다음 네 번째, 자, 요거는 뭘까요? 그쵸, 생물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지구계를 이루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하나로 추가를 더 하자면 지구, 자, 우리는 요것만 있어서 요 생물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지구 외부를 뭐라고 하냐면 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이 우리는 하나의 전체를 이뤄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로 표현을 했던 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얘기했어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전체를 이룬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권,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수권. 이런 구성 요소 속에서 누가 살아가고 있죠? 인간, 뭐 동물, 생물 이런 것들이 다 살아가고 있죠? 그 안에 생물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들만 있어서 살아갈 수가 없더라. 우리를 뭔가 지켜주고 있는 외부적인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외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기권, 직권, 수권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조금 중요한 특성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권부터 볼게요. 자, 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손쉽게 생각할 수 있죠. 뭐예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그런 공기권을 우리는 기권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기권은 우리가 고도에 따라서 다른 온도 분포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로축을 온도로 설정을 하고, 자, 위로 가면 갈수록 높이가 높아지죠? 자, 이것을 우리는 고도라고 할게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고도 분포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따라서 4가지의 층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0부터 우리가 11km까지 우리가 숨 쉬고 요런 권을 우리는 무슨 권이라고 하냐면 A를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자, 대륙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층을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km 이상부터 보면은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층을 우리는 무슨 권이라고 하냐면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자, 성층권을 약 60km까지를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대륙권과 성층권의 이 중간, 이 경계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전의 권의 이름을 따라서 대륙권, 계면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B와 C의 이 경계면을 우리는 그 밑에 층의 이름을 따라서 성층권, 계면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볼게요. 자, 근데 계속 온도가 증가하는 줄 알았는데 60km부터는 다시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몇 킬로까지 감소를 하게 되냐면 80km까지 감소를 하게 돼요. 자, 이 층의 이름을 우리는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다시 이제 80km부터 온도가 다시 증가를 하게 돼요. 자, 이 권의 이름을 우리는 열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경계 이름은 그 밑에 이름을 따서 중간권, 계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권을 구분을 했으니까 각각의 권들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륙권입니다. 자, 왜 대륙권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누가 존재를 하냐면 수증기가 존재를 하죠. 자, 수증기가 있다는 소리는 기상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현상. 그래서 대륙권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기상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둘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얘는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보세요. 얘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 지표 부근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윗부분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기권은 우리가 공기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공기는 유체라고 하는데 이런 유체는 온도가 밀도에 반비례하는 성질이 있어요. 즉, 온도는 밀도에 반비례하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 부근의 공기들은 온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어떠냐면 낮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 밑에 깔린 공기들은. 자, 상대적으로 위에 깔린 애들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 자체가 높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밀도가 높은 애들이 위에 있어요. 윗으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얘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공기들은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고 밑에 깔린 공기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자, 이렇게 위로 뜨고 아래로 가라앉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대류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대류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대류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기가 움직이죠. 즉 불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에서는 대류 현상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권 중에 대류 현상을 볼 수 있는 층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이 중간권에서도 대류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류권에서는 우리가 기상현상과 대류현상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을 좀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럼 이제 성층권으로 넘어가면, 자, 성층권에서는 대류권과는 다르게 어떻죠?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온도가 왜 점차 증가를 할까? 봤더니 성층권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한 13km 부근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오존들이 이루고 있는 층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존층들이 여러 가지 태양 복사를 흡수하면서 얘네들이 기온을 높이게 되는 그런 특징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층권의 가장 큰 특징은 뭘 볼 수 있다? 오존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오존층. 여러분,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류권에서 살고 있는 생물체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대류권과는 다르게 온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밀도는 낮을 거예요. 자, 높은 데 있는 애들이 밀도가 낮으니까 얘는 불안정할까요? 안정할까요? 그쵸, 안정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안정한 층이에요. 자,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누가 다닐 수 있을까요? 그쵸,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거.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층이 아마 성층권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안정층을 또 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쵸, 열권이 있죠. 열권은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라는 거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권에서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만약에 성층권이 없었다면 기권의 분포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지금 성층권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의 층으로 구분이 됐던 거였는데, 자, 성층권이 없었다면 어떤 현상일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성층권에는 누가 있죠? 누가 분포해 있는 층이 있다 했어요. 그쵸? 오존이 모여있는 오존층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오존층은 오존이라는 기체 자체가 그 태양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점차 어떻게 됐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졌죠. 근데 만약에 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고도가 올라갈수록 점차 온도는 어떨까요? 점차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형상을 보이냐면 온도, 그 다음에 고도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대류권에서부터 점차 온도는 감소를 하다가 어디까지 감소를 하냐면 중간권까지 한 80km 부근까지 온도가 계속 감소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열권에 올라오게 되면은, 자, 열권 하늘 높이 있죠. 자, 누구랑 맞닿아 있냐면 태양과 이제 거의 맞닿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태양 열을 흡수하는 게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온도는 점차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 두 가지의 층으로 양상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층권의 존재로 이런 양상을 보이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양상을 보이겠구나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기권의 역할. 자, 이런 공기층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까? 자, 첫 번째, 일단은 이런 것들, 우리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보호해주는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뭘 막아줘요? 전자기파를 차단하기 때문에 생물체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중간권에서는 우리가 유성체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유성체들이 어디로 계속 떨어지게 되냐면 중력의 영향으로 계속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대륙권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유성체가 떨어져 내려와도 대륙권, 기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대기랑 마찰을 통해서 이제 타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유성체를 차단시키더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나 물질들을 흡수하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첫 번째 요소인 기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